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청년재단 서포터즈 청년지 이하영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바로 책 소개인데요. 올해 2024년에 핵심 트렌드 키워드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단연코 텍스트 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텍스트 힙이라는 게 상반기에서부터 많이 유행을 했던 거기도 한데 하반기에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시면서 이제 그 열기가 아직까지 식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젊은 세대들이 활자를 별로 읽지 않는다. 그래서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어쨌든 텍스트 힙이라는 게 유행을 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종이책을 가까이 하고 꼭 종이가 아니더라도 활자를 읽으려고 하는, 텍스트를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유행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2024년 동안 읽었던 책들 중에서 한 4권 정도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속지를 사서 이렇게 독서노트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첫 번째 책은 바로 임소라 작가님의 최선의 삶입니다. 새 친구가 고등학교 시절 겪는 우정과 배신, 상처, 그리고 성장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꿈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청소년기의 불안과 고통을 그려내며 새 친구가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의 삶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 임소라 작가님은 원래 시인으로 데뷔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체가 굉장히 시적이고 특히 다루는 소재 자체가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그런 불안과 삶의 복잡성을 섬세하게 표현하시는데 굉장히 탁월한 감각을 가진 작가님이십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이후에 임소라 작가님이 너무 궁금해서 몇 권의 소설책을 더 읽어봤는데요. 예를 들면 짐승처럼, 눈과 사람과 눈사람 이런 책들이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뭔가 사회의 곳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폭력들을 캐치해서 글로 표현한다는 게 전 되게 좋더라고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쉽게 읽히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문장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이 되게 다 좋았어요, 저는. 제가 일단 그러면 좀 몇 문장을 발췌해서 읽어봐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냄비를 써봐야 어느 냄비를 쓰든 라면물을 정확히 맞출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어떤 선생이든 문제를 낼지 알아맞힐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꽃을 키워봐야, 얼마나 많이 꽃을 죽여봐야 다짐을 더 자주 다지는 것밖에는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나는 다짐에 골몰했다. 뭔가 고민이 많고 내가 미숙하고 나의 구멍을 내가 너무 잘 알지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늘을 잘 살아보자. 다짐을 더 자주 다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저의 마음에 되게 와닿았던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필사를 한 거고요. 선택을 요구하는 질문은 대부분 유치했고 지혜로운 답들은 대부분 비겁했다. 마지막 문장 읽어드릴게요. 떠나거나 버려지거나 망가뜨리거나 망가지거나 더 나아지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더 나빠졌다. 이게 우리의 최선이었다. 이 문장이 이 책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문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우리가 진짜 살다 보면 옛날 일이 얼마나 아쉬운 게 많아요. 다시 되돌아가면 다시 다른 선택을 할 것 같고 하지만 그 당시에 내가 내린 선택은 결국 또 날 위한 나만의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후회가 남는 순간이 있기도 하겠지만 훌훌 털어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최선의 선택을 반복하게 되는 게 인간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청소년 소설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감정의 깊이가 있는 편의 책이라서 깊은 내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호평을 받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은 황정은 작가님의 아무도 아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편 모음집 소설이에요. 황정은 작가님도 일상 속에서 잔혹한 폭력이나 사회의 부조리를 그 은연중에 이야기 속에 풀어놔요. 너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이지만 불편함을 느끼도록. 그래서 이 작가님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챕터에 해당하는 복경이라는 터를 가장 좋아합니다. 복경이라는 단편은 도시와 사람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게 개인을 지우고 또 그 개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황정은 작가님은 현대의 한국문학의 독창적인 목소리를 가진 작가님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소외와 부조리를 묘사하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작가님입니다. 도시와 인간 그리고 사회 구조 속에서 잃어버린 인간성을 탐구하는 거를 주로 그런 작품을 쓰시고 계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문장 몇 개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일상의 이야기를 담아요. 그냥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게 이야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있는 무시, 그리고 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자기야, 나는 무시당하는 쪽도 나쁘다고 생각해.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지. 존귀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나 진정으로 당하는 거야, 무시를.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발을 주무르고 화장을 지우고 세수를 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기묘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나 진정으로 당한다. 무시를. 지금까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자존감, 존귀한 사람, 그게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탁 던지는데 사실 무시를 당한다고 한다면 무시하는 쪽이 나쁜 거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긴다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해. 누군가 날 무시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야. 이런 말이잖아요. 잔인한 말이지만 그 안에서 또 따뜻하지 않아요? 이게 뭔가 겉으로 쌓여진 말은 너무 날카롭고 딱딱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는 너무 포근하고 따뜻하고 너무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아서 나누고 싶었고요. 제가 이 작가님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남긴 게 있는데 읽어볼게요. 지극히 담담하게 쓰여진 문장들이 가슴을 쓰리게 한다. 세상을 편하게만 살아가지 않는, 어쩌면 편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간결한 문장으로 쓰여진 미니멀리즘적인 성격을 띠지만 단어 하나에서 문장, 그리고 문장 부호에 이르기까지 허투루 쓰인 부분 없이 모든 게 의미를 담아서 어쩌면 한 문장 한 문장을 읽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 책은 인간 소외, 사회에서 내가 고립되어 있다, 내가 소외를 느끼고 있다, 이런 거를 요즘 느끼고 계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싶으시거나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특히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개인의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고 많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런 문장처럼 조금만 생각하면 그 해답을 책 안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은요. 세 번째 책은 바로 비행운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김혜란 작가님의 책인데요. 이것도 단편소설집이에요. 제가 여기 중에서 가장 또 좋아했던 그런 챕터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호텔 니약다? 이거는 인간관계의 연약함과 현대사회의 단면을 비춰 유머러스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두 소녀가 같이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두 사람은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고 처음에는 그 다른 점이 너무너무 좋았어서 둘이가 너무너무 잘 놀고 했었지만 막상 여행 가보면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민해서 싸우고 여행 가면 손절하고 이러잖아요. 이 책에서 딱 그걸 다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둘은 완전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 둘이 다른 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서윤과 은지예요. 캐릭터의 이름. 서윤은 은지의 그 활력을, 무모를, 낭비와 허영을 사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은지의 행동에는 단순히 충동적이라고 부르기엔 아쉬운 진지함과 매력이 있었다. 서윤이 볼 때 은지는 자기를 객관화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은지는 서윤의 그 진지함을, 고민을, 성실과 교양을 좋아했다. 그도 그럴게 서윤에겐 단지 건전하다라고만 일컫기엔 섭섭한, 상스럽고 아름다운 어떤 감각. 말하자면 은지가 자신을 회화화하는 방식과 비슷한 유머 코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만큼 두 사람이 너무 다른 결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 몇 개를 더 소개해드리자면 힘든 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기다리는 게 지겨운 거였어. 그리고 너는 자라 내가 되겠지. 겨우 내가 되겠지. 짧은 한 문장이 정말 많은 걸 담지 않았나요? 뭔가 되게 생각하게 만드는 문장들인 것 같아요. 이 책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소소한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책. 제가 지금까지 너무 우울하고 막 그런 책만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네 번째 책은 진짜 희망차고 아름다운 책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이건 약간 선물용으로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설란 작가님 아시죠? 천개의 파랑 쓰신 분? 그런 아무튼 SF계의 엄청난 유명한 작가님이신데 랑과 나의 사막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거는 미래를 배경으로 해요. 지구가 사막이 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SF 소설이고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아닌 로봇와의 그런 우정과 그런 관계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거는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우정, 사랑, 그리고 그 외에 잊고 있었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정,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뭔가 특별한 무언가. 이 책에서는 제가 가장 따뜻하다고 느꼈던 게 이 로봇이 인간을 점점 닮아가요.
점점 닮아가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점점 느끼게 되고 책 구절 읽어드릴게요. 책 구절을 들으면 딱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로봇가 너무 오래되고 고쳐줄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류가 나요. 그래서 그 로봇의 눈에 자꾸 뭔가 예전에 과거에 내가 봤던 그런 메모리 같은 기억들이 지지직 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오류가 가끔 날 때가 있는데 분명 이걸 말해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은 자기를 수리해달라고 그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읽어볼게요. 지카에게 말하면 고쳐줄 수 있겠지만 나는 오류를 유지하고 싶다. 불현듯 재생되는 것은 마치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 인간을 마비시키는 그리움 같아서 나는 그것을 흉내내고 싶다. 감정을 훔칠 수 없으니 베끼는 것이다. 그냥 뭔가 딱 상상이 되는데 그 우정을 함께하고 있는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로봇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질 수 없으니까 인간의 감정을 베낀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도 너에게 손이 없었어도 전부 할 수 있었던 일이야. 방식이나 모습은 좀 달랐겠지만 그건 손이 있어서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 아니라 손이 만드는 또 다른 제약인 셈이지. 눈이 있어서 뒤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이건 약간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생각 신기하네 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인데 사막에 엄청 강한 모래폭풍이 불어요. 그래서 모래폭풍을 이렇게 지나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로봇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봇 이름이 고고거든요. 눈을 감고 걸어봐 고고 나처럼. 그럼 꼭 우리가 춤을 추는 것 같아. 우리 둘 다 춤추는 법을 모르잖아? 근데 바람이 미는 대로 몸을 가볍게 움직이면 돼. 그럼 꽤 그럴듯하게 느껴져. 바람을 뚫고 가는 건 힘드니까 이렇게 춤추면서 간다고 생각하자. 허밍은 내가 해줄게. 너무 낭만적이고 그림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냥 딱 상상을 하면 내가 그 모래바람을 헤쳐야 돼. 이렇게 한다면 너무 힘들겠지만 그냥 그 바람에 몸을 맡겨서 춤추면서 간다고 생각하자. 우리 둘 다 춤추는 방법은 모르지만 그냥 그럴듯하게 하면 돼. 허밍은 내가 할게. 노래도 부르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따뜻하고 너무 위로가 되는 그런 문장이었고요. 아까 고고가 되게 감정이라는 걸 갖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이때 랑이 고고에게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너도 감정이 있다는 말처럼 들려. 넌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것처럼 느껴져. 감정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감정은 교류야. 흐르는 거야. 옮겨지고 오해하는 거야. 그냥 그럴듯하게 연기하는 거야. 느끼고 공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우면 그게 바로 감정이야. 이렇게도 말했고요. 좀 몇 페이지 뒤로 넘어가면 마지막 문장 소개해드릴게요. 너도 이미 알고 있잖아. 그게 그리움이라는 걸. 그건 정말이지 못된 감정이야. 시효도 길어.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들. 사랑, 질투, 원망. 이런 건 다 금방 증발하는데 우리를 하염없이 가라앉게 만든 이 감정은 정말이지 너무너무 길어.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생명체는 잠잠해지나 봐. 라는 문장이 있어요. 누군가가 죽고 났을 때 혹은 떠나게 됐을 때 그리움이라는 그 감정이 시효가 너무 길고 오래오래 남아서 뭔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랑의 모습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랑과 나의 사막은 진짜 저는 이걸 누구한테 선물하려고 했었냐면 취준이나 입시로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려고 했었던 책이에요. 그냥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내가 받는 위로. 그래서 랑과 나의 사막은 진짜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원래는 시집이나 에세이나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도 섞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 취향이 너무 담겨서 어쩌면 랑과 나의 사막을 제외하고는 다들 비슷한 분위기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끔은 생각하게 되는 책들도 읽는 것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럼 안녕!